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45일이 지났지만 아직 취임 기자회견도 못하고 있어 언론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통상 취임 기자회견은 한 달 전후에 하는 게 관례인데 백악관 대변인은 곧 있을 예정이라고만 밝힐 뿐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놓고 미국 대통령 100년 전통이 깨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한편으로 바이든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도 눈에 띄게 단절하고 있습니다. 그의 SNS는 반대 입장을 밝히는 댓글을 자동 삭제하거나 접근을 막고 있으며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국민청원 창구도 닫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건강이 심각하거나 백악관 내부에 이상 기류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최근 바이든의 발언을 보면 힘이 없고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모습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흥분을 하면 더욱 심해지며 가끔 예상치 못한 행동까지 나온다고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얘기합니다. 공식적인 모임에서 발언을 하다 말을 더듬는 현상도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Only way. These millstones no longer mark our national mourning. These milestones, I should say, no longer mark our national mourning. 또 연설을 할 때 That's 제대로 when 서 you 있기 know 힘들 정도로 you're 몸을 gonna be 지탱하기 okay. 어려우며 단상에 기대야만 겨우 You're gonna 서서 be 얘기할 okay. 정도로 허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론 현재 백악관을 장악한 사람은 바이든이 아니며 배후에서 바이든을 꼭두각시처럼 세워놓고 조종하기 때문에 바이든의 운신폭이 좁아 그만큼 대국민 접촉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현재 바이든을 조종하는 세 사람의 그림자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백악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음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2020년 대선 이전부터 바이든을 사실상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바이든이 내각을 구성할 때 오바마 시절 인사들이 80에서 90%를 차지해 사실상 오바마 3기 내각이란 설이 많았습니다. 또 백악관 주변 인사들에 의하면 오바마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재임 시절 바이든이 함께 부통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바이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바마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바이든의 거버넌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도 많습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익명의 민주당원이 쓴 기사를 언급하며 오바마는 바이든에 대해 논평할 때 바이든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이 점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바이든이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들며 겉으로 하는 말을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가 실제 무엇을 행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실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오바마는 바이든에 대해 신뢰하지 못했을 터이고 집권하면 결국 자신이 석정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는 2021년 1월 기자들이 자신에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동맹국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것 같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상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럴 때 내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해 자신이 개입할 의지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의 국정 운영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기를 다 채우기 힘들 것이며 해리스가 2년 내에 승계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급진 좌파들은 자신들과 코드가 잘 맞는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될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백악관에서는 다음 몇 가지 예를 들면서 해리스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악관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통화를 할 때 바이든 대신 해리스가 직접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의에서도 바이든 대신 해리스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과 프랑스 사이의 양자관계 및 대서양 횡단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19 문제, 기후변화와 국내외 민주주의 지원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양자다자 협력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해리스는 2월 초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 사실상 바이든의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성합니다. 해리스는 또 대통령 데일리 정보 브리핑에도 매일 참석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에선 며칠에 한 번씩 열리던 정보 브리핑이
해리스의 요구로 매일 진행되고 있으며 이 자리에는 바이든은 없어도 해리스는 매일 참석해 중요 정보를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CNN조차도 국가의 1급 비밀을 다루는 대통령 데일리 브리핑을 부통령이 주도하는 건 맞지 않으며 이는 과거 어느 정부에도 없었던 모습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또 해리스는 바이든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기도 하는데 바이든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시리아 공습에 대해 미리 알린 사실을 거론하며 몹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를 놓고 정보 책임자들은 해리스가 벌써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된 듯한 생각에 빠져 있으며 우리는 항상 그녀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해줘야 만족한다고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시절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재직한 수잔 라이스는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국내 정책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책을 다룬 경험 없이 외교 분야에서 일했던 그녀가 국내 정책 고문이 되자 모두 의아해했지만 이는 오바마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 장군은 정보개통에 유능해 오바마에 대한 많은 부정과 비리 정보를 수집해 트럼프에게 제공했는데 이 때문에 트럼프는 워싱턴의 늪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됐고 이는 오바마를 상당한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바마는 이 점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 트럼프와 플린이 밝혀놓은 자신과 민주당 그리고 딥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고 폐기하려고 하는데 이 역할을 수잔 라이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라이스는 이 특명을 갖고 바이든 정부에 입성했는데 실제 백악관 내부에 취합해 있는 좌파와 딥스에 대한 정보를 색출하고 폐기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정치 전문가들은 수잔 라이스가 사실상 백악관 내에서 비밀 정보를 통한 영향력 1인자로 행세하고 있으며 이 문제로 인해 해리스 부통령과도 자주 충돌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했습니다. 리처드 그레넬 전 국가정보국장은 수잔 라이스를 잘 관찰해야 한다. 그녀는 바이든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실제적인 브레인이며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배후에서 섭정을 하고 있는 오바마는 바이든을 앞에 놓고 의회를 상대할 때는 해리스를 내세우고 국내 문제를 전담할 때에는 라이스를 배치해 좌파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데 3기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